31번. 대도체관하야 무이 무라니언을. 자, 대도. 대도는 무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 옛날에 YS 대통령 할 때 그분은 좌우명이 대도무문이야. 그래서 나 저분이 어디 저 신신명에서 저걸 따왔나. 조사 어록을 봤나 했는데 그 해석하는 것 보니까 그 좀 약하더라고. 대도무문은 뭐 물론 뭐 일상적인 것으로 보면 큰 도는 체가 넓어서 문이 없다. 출입원은 문이 없다. 문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여기서는 체관이요. 본체. 대도의 본체가 넓어서 무이불안이어는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아까 내가 방거사 그 가족 이야기 했죠? 예, 그런 차원이라요. 그야말로 한 경계 넘어서 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떠 맡겨버리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변이 없기 때문에 쉽지도 어렵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안 걸리겠어요?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서 하나 오면 다 나갈걸? 내일 모레 해제지만 에이 오늘 먼저 가버리자 그러지? 안 그래요? 뭐 교육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응?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정말 한경에 넘어선 바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야기요. 그래서 이게 발언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빈배같이 떠놀면서 유연중생 제도하고. 빈배를 저 물가에 띄워놔 보지. 파도 치면 치는 대로 흔들 오면서 이 배가 이제 사람도 건네주기도 하고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이런 단계까지는 쉼 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대도는 뭐 지도, 마음 뭐 이런 것이요. 지금 앞에 나온 지도. 참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무이무라이다. 말은 쉬워. 근데 이게 천차 갈수록 어렵단 말이에요. 천차 갈수록. 야, 내가 이 보면은 조사 스님들 보면은 나홍 스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나홍 스님이 56인가 돌아가셨어요. 보조 스님도 50대에 돌아가셨어요. 경허 스님이 23살 땐가 깨쳤어요. 망공 스님도 일찍 깨쳤어요. 그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냔 말이야. 부처님은 35세 성도하셨어요. 6년 만에. 이런 거 생각하면 분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나태할 수가 없어. 절집에 내 35년이 넘으면 36년인데 66에 36 부처님보다도 6배를 더 했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세월만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분심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선빵 오래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선빵 오래 다닌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서 뭐 했냔 말이에요. 물론 오래 다니는 것도 귀한 일이죠. 모든 욕망을 접어버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저 최장고목처럼 딱 놔버리고 오직 읽고 참 화두 하나 가지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수행 잘하는 스님들도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나 애쓴 것만큼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한 방울의 물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해서 금생의 미명심하면 적소도야라는 손이라. 그래서 좀 겸손하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 선빵 다닌다는 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그럴수록 더 하심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참 우유부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용맹심이 없는가 하면서 자기를 다시 다잡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32번 소견이 호의하야 전급전지로다.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서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전자가 나와 더욱이라는 말, 더욱 더디어진다. 이게 참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심 못 잡고 이러는 거야. 예? 소견이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면 의심의 대명사가 여우 아닌가요? 예? 의심의 대명사가 여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여우 사냥하는 법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냥하는 법이 발달했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뭐에 필요해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목에 걸치려고 이제 여우 목도리 하려고 여우를 잡는 건데 무자비한 일인데 여우 사냥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런 접시에다가 살구씨 기름을 넣어놔요. 살구씨 기름을 탁 산에다가 잘 다니는데 놓으면은 이 냄새가 온 산중에 퍼지는 거예요. 여우가 막 환장을 해요. 그걸 와가지고 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래가지고 탁 냄새를 맡으니까 차라리 냄새나 맡지 말지. 아, 이게 죽겠네. 근데 이게 의심의 대명사 아니요. 아, 그래,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하다가 탁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몇 발 간다고? 가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지. 내가 냄새만 좀 더 맡기로서니 무슨 탈이 있겠느냐. 와서 냄새를 맡아. 그야말로 이제 차라리 여러분 배고팠을 때요. 밥 생각 안 하면 배 별로 안 고파요. 밥을 한 숟갈 먹으면 더 배고프다고. 그러지? 예. 차라리 보지나 말지 냄새나 맡지 말걸. 야, 그러나 또 의심이 가. 안 되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는 아니 혀끝만 대보자. 혀끝만. 딱 한번 혀끝만 대보자. 혀끝만 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먹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아름다운 여인은 목에 걸려 있어. 이게 여우예요. 여우 의심의 대명사예요. 우리는 지금 오용락을 안수정등이라는 비유로 하잖아요. 안수정등. 알죠? 우물가에 뭐 칡렁쿨 타고 내려갔다는 거. 그게 오용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우 사냥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지. 이러면 괜찮은데 에이, 이래도 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을 모레로 미루고 이래. 그러면서 또 다른 좋은 방법, 공부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는가. 에이, 남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전수받아서 한 번에 해버리면 되지.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30 되기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44살까지 사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예? 괜히 44이 뭐 어쩌다고. 나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3년이야. 내가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 뭐야? 44이냐고 내 나이가. 3년이 뭐야 이거. 예? 너무 느슨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꾸준하게 리듬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공부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방법 찾지 마요. 저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서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소견고이하야 호이하야 전급전지로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심정에 비유해서 보면은 확 와 닿을 겁니다. 33번 집지면 실도라 피립사로요. 집착하면 이제 그때 그 갈짓자는 새기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면이에요. 뭐에 집착하면은 법도를 이름이라. 법도라는 것은 물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이미 집착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피립사로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방지면 그걸 놓아버리면 방아착하면 자연스러워서 본체는 방지 자연이니 채무거주라.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대도체관의 체요. 여기서 말하는 체는 앞에 나온 대도체관의 체 31번인가요?
대도체관의 체가 이게 본체. 맞아요. 놓아버려라. 쉬고 쉬어라. 방아차가라. 쉬고 헐거하라. 집착하면은 법도를 잃어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자연히 본래로 되어서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허 스님 제자 가운데 이제 참 준족이라고 하는 분이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경허 스님은 한국의 선의 중흥조입니다. 태고 보우선사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번맥이 조선시대로 건너와서 서산 스님 그다음에 사명 스님, 편양 응기선사 이런 분들 쭉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 살아있는 맥은 서산 스님 맥에서 편양 응기입니다. 편양 응기선사의 맥이 우리 맥까지 살아있는데 한성 지한선사 맥에 와서는 사실은 선맥은 좀 흐리뭉텅해져요. 흐리뭉텅해진다고. 그리고 강맥일 수도 있고 묘하게 이어져 내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허 스님이 평지 돌출하신 분이에요. 평지에서 스승이 있어갖고 당신이 누구한테 인가를 받거나 화두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동학사 강사하다가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생사 문제에 부딪혀서 부딪혔을 때 강의한 자기가 아는 경전 상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사 문제. 그래서 그냥 강을 놓아버리고 하기는 흩어버리고 여기다 탁 할 것 하나 꽂아가지고 이제 수행 정진해서 깨달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수월 스님이 나왔고 해월 스님이 나왔고 만공 스님이 나왔고 방아남 스님이 나왔어요. 이 네 분의 준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공 스님은 3위 때부터 이 경허 스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서산에 가면은 천장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연암산에 이렇게 제비처럼 붙어 있는 천장암이 있는데 만공 삼이가 그때 이제 경허 스님을 따라서 탁발을 해가지고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천장암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너무 무겁거든. 걸망치고 그 스님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경허 스님은 얼마나 커요? 육척의 180이 넘는 키란 말이에요. 헌원 장부. 근데 그 들어줄 생각은 않고 잠자코 따라오너라. 그 만공삼이는 죽으라고 짊어지고 가는데 갑자기 무겁다고 낑낑거리니까 경허 스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을 이고 오던 그 처녀 입 맞추기는 이게 제일 쉽네. 예? 물동이를 이고 오는 처녀에다 입을 쪽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처녀가 놀래가지고 그냥 그릇을 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밭에서 이러던 그 농부들이 저놈 봐라 하면서 막 삽경이 들고 쫓아오니까 경허 스님이 죽으라고 도망가니까 만공삼이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이미 추격권을 벗어났어. 그러고 나서 경허 스님 하는 말, 지금도 무겁느냐? 자기가 언제 이걸 지고 따라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겁다 이 생각이 남아있으면 진짜 무거워. 근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다른 일념으로 내달려 버렸기 때문에 무거운지도 몰랐어요. 이 제자를 이제 가르치는 게 이렇게 이제 산 경험으로 가르쳤는데 여러분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자 뒀다고 나중에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 나오니까 옛날에 해인사 살던 스님, 지금은 어느 절에서 제법 어른 스님입니다. 그분도 우리 연배쯤 됐는데 그 스님이 선방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약간 괴각처럼 구는 게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비가 말이요. 요즘 여러분들 누비 어떻게 입어? 누비가 여기 밑에 발목까지 오는 누비 입은 적 있어요, 스님들이. 두껍게 해가지고. 누비도 유행이 있어요. 응? 가지고 탁 거들먹거리면서 걸어가네. 빨리 걷지도 못해, 끌리니까. 어허. 그 이제 수잡내하고 이제 그런 모양을 낸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두껍게 하는 이유는 그 이불을 안 덮고 누비 하나로 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법 이 모양으로만 정진의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모양으로만 그러고 다니는 스님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 이게 관광차로 이렇게 그 스님이 어디 가다가 그 딴 구참 스님들이 너 저 안내양 저 뽀뽀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냥 싹 가고 안내양 부르니까 돌아서니까 입을 맞춰버리거든. 이게 이제 박수를 쳐갖고 이게 이 사람이 영웅처럼 생각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해인사 살면서 지나가는 처자마다 쪽쪽하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한번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다. 그 남자친구한테. 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좀 통했는데 요즘 같으면 감옥 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집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참 더러지 동물의 세계라는 그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근데 나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동물이 부러웠어요. 그 이유는 동물이 이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빈몸으로 가. 그런데 이놈의 걸망지고 결제만 하려면 한 걸망지고 가야 돼. 참 그 부럽더라고. 정말로 대자연은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 단풍지죠. 우리는 단풍을 아름답지만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름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겨울을 날려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을 날려면 쌓고 모으고 보호하고 이러지만 나무들은 그러지 않아요. 버려. 나무집을 다 떨군다. 감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일본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몸을 춥게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따뜻하게 해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감기가 안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게 추워요. 근데 대응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각각이에요. 근데 만물은 다 버리는데 우리는 왜 쌓아 모아야 되는가? 동물은 이사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나는 이거 결제하러 갈 때마다 뭐 바로도 챙겨야지, 가사도 챙겨야지, 무슨 옷도 뭐 속옷도 한 벌 챙겨야지, 갈아입을 옷도 챙겨야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짐을 두 걸망으로 한번 줄여봤는데 지금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면 자꾸 짐이 생겨서 자주 떠나는데 생겨요 뭐가. 요즘은 선파에도 무슨 책보시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가 버려도 생겨서 참 큰일인데 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거지가 깡통 하나 있는 거예요. 깡통. 숟가락 하나. 깡통 하나 있는 거지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데 왜 이리 불안한가? 불안하다.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깡통이네. 내가 이 참잔사에 누가 깡통 집어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강가에다 버려버렸다 카네. 그러니까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응? 뭐 내일 뭐 얻어먹을 게 없으면 손으로 얻어먹지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건 비유지만 마지막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 버릴 수 있다면 훨씬 도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말로만 도를 닦는 일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겠지. 이 세상살이가 그럼 짐승이나 뭐 거지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쌓고 모으고 해서 계속 뭐 이렇게 짐만 늘려봐야 오히려 업력만 키운다. 그 시은도 가벼울수록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옛날 스님들은 고향주도 자원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아, 내가 공부할 복이 없구나. 그래서 공부할 복을 짓기 위해서 고향주를 자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면 그렇게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하심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참 남몰래 울어보기도 하고 또 정신 들어서 또 자복에 앉아보기도 하고
또 졸리거든 또 밖을 나가서 걸어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출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세월 보내려고 출가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의 본래 정신으로 늘 자기 자신을 다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 생활하는 훌륭한 그런 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35번부터 하겠습니다. 네.